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차기 정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드리는 연금이에요.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러서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드리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이죠. 기초연금은 지금 약 600만 명에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5%에 달할 만큼 정말 큰 숫자인데요. 그만큼 예산도 커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7%나 돼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이지만 이렇게 나라를 일으킨 노인 10명 중 4명이 아주 힘든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게다가 지금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라 노인 인구는 갈수록 크게 늘고 있죠. 그나마 2020년에는 기초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만큼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해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요. 지금은 기초연금 최고액이 30만 7,500원인데 이걸 9만 2,500원 올려주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기초연금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정부는 부부가구 생활비가 단독가구 생활비의 2배까지는 안 된다고 봐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초연금을 20%씩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부 가맥 수급자분들이 전체 수급자의 43%가량 되는데요. 이 규정은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합쳐서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16만 원이 늘어나게 돼요.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노인 빈곤율을 5%가량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인상되면 8조 8천억 원, 5년간 35조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당선인이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266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기초연금이 35조 4천억 원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국정공약 예산의 13.3%나 차지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대통령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보면 자신이 내건 공약들도 예산 등의 이유로 절반 넘게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번만큼은 공약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초연금은 3가지 감액 제도가 있어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서 받아요. 먼저 소득 역전 감지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다복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보다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웃집 할아버지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살짝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정다복 어르신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면 정다복 어르신이 이웃집 할아버지보다 소득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면 안 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받지 못하는 어르신, 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사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하고 있어요. 이건 기초연금을 하위 70%의 노인에게 드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 100%에게 모두 드리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보다 약간 많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억울한 마음이 좀 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아동수당처럼 전체 어르신에게 다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부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어요. 이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거예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한 달에 30만 7,500원이니까 국민연금으로 기준연금액의 1.5배, 그러니까 46만 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르신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낸 돈을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낸 분이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낸 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부분을 미세 조정해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요. 뭘 어떻게 조치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에 대한 방법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현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금액만큼 수급비가 깎여서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으로 그대로 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차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급비로 58만 원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40만 원 받는다면 수급비를 58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18만 원만 받는 식이죠. 대신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 원 추가급여 지급 병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급자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는 만큼 수급비를 차감해서 받지만 대신 수급비로 10만 원 더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차기 정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게 수급비와 별개로 월 10만 원은 추가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이야기이죠. 이왕이면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서 기초수급자도 마음 편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참전용사의 보험급여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부는 누군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존 소득도 있어요. 이런 공적이존 소득에는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주는 보험급여도 포함되죠. 보험급여는 공적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850만 원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공적이 크거나 부상 정도가 심해서 보험급여금이 많다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보험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보험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을 6만 원 정도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험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서 보험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전용사 분들의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보답하는 의미도 있죠. 이제까지 제가 차기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걸었는데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그게 실현돼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당선인은 1%도 안 되는 박빙의 승부로 당선됐는데요. 그만큼 차기 정부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내건 공약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